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김경래 최강시사 3부 금요일 3부 코너는 지금은 을밀대, 을의 입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 소장님 어제 그 대통령 대담 봤습니까? 예, 다는 안 봤는데요. 예. 뭐 이제 일하다가 보니까 뭐 간단한 뭐 세상이 많이 좋아진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자가 예. 이렇게 말도 끊기도 하고 반박성 질문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적극적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도 약간 당혹스러운 면도 있었어요. 아하. 이렇게 어쨌든 촛불 시민명을 계승한 정부니까 응원하기도 하니까. 예. 근데 그게 언론의 자유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품격이 높아진 겁니다. 옛날 독재정권 시절이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그런 거 있을 수도 없었잖아요. 아예 그렇죠. 질문을 차단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인 지지자분들께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네. 오히려 국내에서 보면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 불편한 질문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네. 반박을 당하더라도 그게 우리 사회 품격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건 오늘 주제도 이제 우리 민생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제 술값도 오르게 놓여 있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부담이 큰데 네. 저는 그런 서민 경제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집요하게 물었어야 했다. 오히려 예. 주제 선택이나 시간 그러니까요. 배분이 대학생들 아하. 반값 등록금 고등학교 이제 무상교육 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돼가며 대학생 반값 등록 한다는데 아직 대학생 절반은 국가적금 한 푼도 못 받고 그 있다는데. 말씀 좋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예. 지적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하신 세상 좋아졌다 이런 더 말. 좋아져야죠.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저는 하나 더 첨언하면 이번에 이제 KBS 기자님을 대표를 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번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추가로 저는 또 기자들하고 대담에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2주년 맞이해서 서민들과의 대화 뭐 대기업도 만나고 중소기업도 만나고 벤처기업도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그다음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위원장도 몇 번 만나셨는데 네. 진짜 좀 진짜배기 서민들 있잖아요. 뭐 네. 한 월급 200만 원 압박 받고 중소상공인 하고 있고 최저임금 받고 다니는 분들 이분들을 좀 대폭 좀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기자회견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기자 송현정 기자가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질문했다 이런 이제 뭐랄까 비판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백악관이나 프랑스에서 보면 기자하고 대통령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들은 근데 그 예. 배경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럼 니들 그동안 어려운 시절에 뭐 했냐 제대로 보도했냐? 그렇죠. 이제 저는 바로 지지자들이 그런 마음은 또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저도, 박근혜 그 정권, 부분은- 이명박 정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행태가 있었는데 그때 제대로 싸우는 거 못 본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세상 좋아졌다고 너무 공격적으로 나서는 거냐라는 그렇죠.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평가라는 게 종합적인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이번 일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은 인터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좀 뭐랄까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예.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KBS 구성원 내에서도 처럼 논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저기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럼요. 그러니까 예. 그것이 건강한 사회의 증거 아닌가요? 같은 알겠습니다. KBS에서도 그걸 지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도 옹호하는 분도 있던데 저는 그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좋아진 척도로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유튜브에 예. 아날로그 보이님이 이 소주병 왜 들고 왔냐고 한잔 예. 아침 해장술인가요? 불금 아침부터 소주를 먹겠습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 자, 오늘 소주값 이야기인데. 주세. 이게 자, 딱 여기 보면 용량 360ml. 예. 그다음에 빈병 보증금 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거 쏠쏠합니다. 저도 요즘 가끔 길 가다가 주워서 갖다 주면 애기 그 아이스크림 하나 사줍니다. 알뜰하십니다. 이걸로. 알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려드리고 이게 지금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출고가가 6.45% 올랐어요. 65.5. 예. 그래서 근데 오른 게 이제 점유 이 업체가 하이트 질러가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밤 불금이었고 소주 한잔 하실 분들도 이제 공포에 빠졌어요. 우리가 평소 자주 가던 식당이 분명히 3,500원에 4,000원이었거든요, 요즘에. 근데 4,000원. 이렇게 되면 예.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를까 봐 이제 걱정을 하는데 제가 이번 주 내내 집중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요? 내수 활성화를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편의점, 슈퍼, 마트, 식당가 다 다녀봤는데요. 다 드셔보셨다는 예, 다 뜻이군요. 드셔보셨는데 다행히 예. 일반 가게들은 지금 3,500원, 4,000원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요? 제가 어저께 정확히 물어봤어요. 상황도 식당님한테. 자, 출고가 올라갔으니까 도매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예. 자, 출고가 65.5원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식당으로 65.5원만 올라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출고물을 받는 분들이 도매 식당
도매점들 있잖아요. 네. 주 도매점들이 거기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65.5 애들 또 원가 올렸네. 그럼 우리도 그동안 사실은 도매가 올려야 되는데 참고 있었는데 한 100원 안팎도 올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도매하고 유통에서 100원 안팎이 더 붙잖아요. 출고가에다가. 네네. 그러면 한 원래 출고가는 지금 1,081원으로 올랐는데 예. 이게 실제로는 이제 들어올 때는 소매점으로 들어올 때 각 소매점이나 가게로 들어올 때는 100원이든 200원이든 더 붙어서 올라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소매점에서 그럼 자 3,500원 4,000에 팔고 있었잖아요. 예. 아이고 이거 200원을 올려야겠는데 4,200원 이상하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가 떨어지나요? 담배값 4,500원으로 해놨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뭐 마치 세수 금연율 높일 것처럼 놓고 사실은 세수는 극대화하면서 금연율이 안 높아지는 걸로 딱 4,500원 한 건데 근데 4,500원 5,000원 올릴 가능성도 이제 제기되는 거죠.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반올림하는 게 아니라 올림을 예. 하죠, 보통. 그래서 저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곳곳에 다니고 우리 서민들께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단골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아니 요즘은 잔돈 취급하지 않으니까 네. 4,100원, 4,200원으로 올려도 된다. 왜? 카드로 다 내지 않느냐. 또 제로페이로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많이 올리지 마라. 출구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걸 예. 계기로. 출고가 올라간 데다가 예를 들면 도매나 소매에서 일부 인상 요인이 있다면 그 정도만 올려서 만약에 3,500원 가게했다면 한 3,700원, 4,000원 가게가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요. 4,200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 부담을 좀 최소화시켜주는 상생이 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드리고 근데 있습니다. 맥주 값도 올랐죠, 조금. 맥주값도 이미 지난달에 벌써 역시 5, 6%가 먼저 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민들이나 우리 국민 입장에 어떤 이야기 도냐면 자 소주와 맥주 이제 섞어서 많이 드시잖아요. 소맥. 대학생들도 많이 드세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상지대나 걔네들 강의하고 디프리 가보면요. 소맥이 아무튼 대세는 대세예요. 근데 예. 그러면 지금 소주가 5,000원 오르는 추세고 맥주가 6,000원 오르는 추세예요. 네. 이렇게 되면 출구가 올라가니까. 예. 그럼 이제 소맥 한 잔 먹을 때도 11,000원이 필요하다. 이거 큰 부담이다. 소주가 5,000원이라는 것은 저는 서민들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요. 비싸게 그리고 느껴져요. 소주를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드세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2017년도에만 30억병을 넘게 드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저도 좀 기여한 것 예, 같은데. 저도 기여했는데 통계청 통계를 보면 재밌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자식들 교육열을 높잖아요. 예. 근데 교육비까지도 일부 줄이셨어요. 사는 게 어쨌든 양극화나 민생과 예. 불평등 문제가 여전한 면이 있고 최저임금이 올랐다 하더라도 여전히 힘드니까 네. 교육비도 일부 줄인 걸로 나오는데 못 줄이는 게 있어요. 주거비 이런 거 못 줄입니다. 왜냐하면 집 없는 그럼요. 국민 예.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전월세 올려달라 했는데 올려줘야 되니까. 예, 그다음에 예. 통신비 이런 게 잘 안 줄어들어요. 그럼요. 워낙 생활 필수비 소주값도 안 줄어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못 줄이는 거예요. 국민들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렇죠. 사는 게 팍팍하면. 예, 팍팍할 예. 때 소주라도 한잔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0억 병 넘게 먹는 이제 소주니까 이게 식당에서 만약에 4,000에서 5,000 오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된다. 근데 소주값, 맥주값이 오른 건 오른 건데 여기에다가 세금도 어떻게 좀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논란이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지금은 출고가에다가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제조가에다가 세금을 붙여요. 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만약에 1,000원짜리 술이 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주류세를 72%를 붙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러면 1,720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술이 사실 교육적 효과가 많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술을 팔아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세가 붙어요? 주류세에서 또 주류세의 30%를 교육세를 붙입니다. 아하. 그다음에 그 제조가에 과세표준 제조가에 과세표준 1,000원이면 부가세 100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더 많죠. 사실. 원래 예. 제조가보다 세금이 예. 많군요. 담배는 한 70% 정도가 세금이고요. 술은 만약에 이제 식당에서 먹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게에서 예. 사면 절반 이상이 세금입니다. 그래서 아하. 과세표준 1,000원이면 세금이 1,036원이에요 현재. 지금도 근데- 많이 내는데 뭘 예. 바꾼다는 근데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예를 들면 맥주나 소주나 독한 술이나 상관없이 가격에 따라 세금 붙였잖아요. 방금 그래요. 제조가에다가. 그렇게 설명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독주들이 오히려 가격이 더 싼 문제가 생긴 겁니다. 소주가 맥주보다 더 싸잖아요. 소주가 아. 알코올 도수 높은데 아하. 그래서 가격에 붙이는 것을 이제 종가세라고 그럽니다. 예. 세금인데 옛날에는 종량세 알코올 도수에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도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대부분 나라의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아. 독한 술일수록 세금 많이 내라, 사회적 책임 많이 져라 이런 취지겠죠. 네. 일종의 옛날에 이제 주세나 담배세를 제약세라고 하는 이론도 있잖아요. 일종의 이제 민중들이 제약을 저지른 거라는데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색채가 진한
진하게 들어있는 표현인데 네. 그런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많이 내려면 어떻게 됐어요? 한국에서는요. 맥주 가격은 일부 떨어지겠죠. 알코올 도수 5도쯤이니까. 아, 낮으니까요. 예. 소주는 지금도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16.5도까지 예. 17도에서 16.5도 최근에 떨어졌는데 어쨌든 도수가 높잖아요. 그럼 소주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미 방금 출고가가 올라가서 도소맥 마진까지 올라가서 3,500에서 4,000원 했던 소주가 4,500에서 5,000원 올라가게 네. 생겼는데 지금 종가세 그러니까 가격에 그러니까 제조가에 붙이던 것을 네. 그것을 알코올 도수에 붙이면 소주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예. 국민들 반대가 강하니까 이제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매번 검토했다가 다시 유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자 언젠가는 저는 그 예를 들면 독한 술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더 져야 된다는 건 네.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다른 나라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올랐잖아요 출고가가 이번에 근데 세금까지 세금까지. 개편되면 예. 국민 입장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주가 올라가니까 예, 그렇죠. 가장 서민의 대표적인 예, 그렇습니다. 술. 예. 36억 병을 드셨다니까 2017년도에만. 그러니까 덜 그 부분 먹어야겠다. 조금 유보를 하고 저는 국민적 토의를 거쳐서 박근혜 정부 때 담배값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왜 높았냐면요. 마치 국민들 건강 생각해 주는 것처럼 금연율 높이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시뮬레이션 보니까 세금만 올렸죠. 세금이 극대화되고 금연은 최소화되는 4,500원이라는 구간을 선택한 거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이런 꼼수나 편법 그다음에 일방적인 진행을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우리 시대가 이제 주권자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 원가가 상승해서 3년 5개월 만에 소주가 65.5원 오른 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네. 국민 입장에서도 서운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도소매 마진이 더 붙어갖고 갑자기 너무 비싸지는 건 반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알코올 도수가 높은 것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도 원칙적으로 옳다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데 그게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많이 있는 거죠. 나중에 또 혹시 이제 물가가 안정되고 국민의 살림살이가 조금 더 나아졌을 때 그때쯤 개편을 시도해도 늦지 않고 역시 그 부분도 예를 들면 뭐 여러 서민 집단, 소유자 집단, 애주가 집단들이 참여해서 이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딱 동의를 구하면서 변경한다면 잡음이 최소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안 그래도 이제 원래 5월 달에 개편안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미뤘어요. 미뤘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됐다고 맞습니다. 봐야 되나요? 예. 예. 이미 가격 인상이 하나도 안 된 조건이었다면 네. 예를 들면 종가세를 아까 가격에 매기는 세금을 알코올 도수량에 맞추는 종량세로 전환하면서 예. 그러면서도 가격이 조금 오르는 정도로 사실 합의가 가능할 뻔했는데 네. 마침 출고가를 올려버렸잖아요. 아하. 맥주나 소주나 다. 예. 그리고 또 소주는 어떤 면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수를 낮췄어요. 예. 처음처럼이나 참이슬이나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먹는 또 지방 소주는 도수를 더 낮은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지방 소주가 더 도수가 셌는데 그 중앙 소주들에 비해서 지방 소주들을 더 지역이 선호하게 하려고 도수를 더 낮췄는데 이게 도수를 낮추면 알코올 주정이 줄어들게 되겠죠. 원료가. 그러면 1년에 몇백억씩 비용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술은 이제 그 주정에다가 물을 희석해서 만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미 도수를 낮춰가지고 원가가 절감 요인이 있는데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또 올린다. 그럼 국민적 설득이 더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 술값은 굉장히 재밌는 어쨌든 이제 오늘 밤 불금에 저희는 지나친 음주나 흡연을 반대하고 자제할 걸 호소드리지만 오늘 밤 이제 친구들 만나서 불금에 소주 한잔 하시고 담배까지 피우신 분은 애국자들인 건 확실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니까요. 소주는 세금이 절반 이상, 맥주는 70% 안팎이다. 근데 이게 참 어렵겠어요. 실제로 합의를 보려면. 왜냐하면은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주 좋아하는 사람, 맥주 좋아하는 사람이 다를 거고요. 뭐 만드는 뭐 제조사 입장에서도 산업 입장에서도 소주 만드는 회사, 맥주 만드는 회사 또 다 이해관계가 다를 거고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조정할지가 참 예, 관심사네요. 그래서 사실 합의가 중요한데 이제 최근에 국산 맥주보다 수입 맥주가 더 싸가지고 화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산 맥주 중에 예를 들면 좀 하우스 맥주라든지 중소기업 좋은 맥주를 많이 수제 만드는데 맥주 같은 거요? 자, 재료가가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네. 규모 경쟁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제 맥주나 하우스 맥주나 중소기업 맥주가 비싼 겁니다. 제조가에 세금을 매기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코올 도수로 만약에 해준다면 훨씬 더 맥주값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수입 맥주뿐만 아니라 수제 맥주. 그러니까 결국은 알코올 도수대로 언젠가 가긴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술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술은 50% 안팎이 맥주입니다. 그다음에 소주거든요. 그러니까
맥주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결국은 맥주 가격을 생각해서도 종량세로 알코올 도수로 가긴 가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민의 어떤 기호라든가 음주 패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예. 합리적으로 그렇죠. 설계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처럼 꼼수로 담배값 올리는 거 아니라 이 부분도 역시 투명하게 국내와 토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합의를 이끌어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기자님들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네. 그다음에 생활 필수품으로 취급하는 주요 생필품 식료품값 있잖아요. 이건 각별히 신경 써서 지금 관리해야 훨씬 된다. 줄이는 예. 그러니까 안 오르게도 관리돼야지만 할 수만 있다면 대폭 줄이는 방향도 계속 정책을 내놔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주 좀 맞아서 이런 부분을 호소드리고 기자님들도 그런 부분에 계속 집요하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언제 소주는 한잔 하시죠? 예. 농담입니다. 예, 애국자, 자, 민생경제연구소 애국자가 돼서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